안녕하십니까. 킹스 경매학원의 김덕용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날은 2024년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강의는 미지급용지 공법 투자인데요. 미불용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료실 안내입니다.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 카페 요이땅 부자 클럽하고요.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김덕용 교수 이렇게 검색하시면 성공 사례 등을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법이 있어요. 관련된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굉장히 길죠. 법 중에서는 가장 긴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시면 1조에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협의 또는 수용의 취득, 손실보상 이런 말이 있고요. 4장에 보면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있고요. 그리고 6장 1절 61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보상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 시행자가 보상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익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될지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공익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철도, 도로, 주차장, 하천, 댐, 공원, 묘지, 산업단지 이런 게 국방에 관한 게 이런 게 공익사업이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되는 사람들은 저희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LH공사나 무슨 도시개발공사, 무슨 경제자유청, 지자체, 시군 될 수 있고요. 국토관리청, 민간 여러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 행위들이 할 수 있죠. 법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조에 보면 미지급 용지의 평가 이런 규정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미불용지 했었는데 법에 미지급 용지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미지급 용지, 보상, 평가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도 있네, 그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되네, 그죠? 이하 미지급 용지라 한다 이렇게 되고요.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본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또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요 1항하고 2항이 가장 평가 기준. 그리고 저희가 물건이 경매, 공매로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검증하게 되죠. 조사할 때. 그게 보면 기준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미지급 용지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종전에 시행한 공익사업이어야 되고요. 공익사업의 부지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을 것, 그리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 1항, 2항, 3항을 만족해야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하나만 만족하거나 없다 그러면 이게 미지급 용지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항, 2항, 3항 기준으로 해서 만족하는지를 전부 세 항을 전부 충족했을 때 이걸 미지급 용지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할 때도 기준으로 하고 또 지자체나 그런 데서 미지급 용지 보상을 할 때도 1항, 2항, 3항을 검토해서 미지급 용지 아닌지를 보고 그리고 보상을 하게 되죠. 미지급 용지 대표적인 오늘 성공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물건을 사례 드릴게요. 미지급 용지에는 도로 그리고 주차장 미지급 용지, 하천 미지급 용지가 제가 보상을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하천 미지급 용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건 번호는 2012-3168 광주시 태전동에 있어요. 임야 하천 등으로 2,994제곱미터 905평 정도 되네요. 감정가가 4억 1천이었는데요. 최저가 36%가 1억 7천 정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2억 2,800 정도에 5명이 입찰을 했어요. 공동 입찰을. 물건은 임야, 전답 이렇게 됐네.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전답으로 있지만 대부분 하천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천. 여기 있네요. 1357모는 토지로서 대체로 하천 부지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권리관계는 보면
나머지는 없어요. 그죠? 뭐 매매 시점이 있고요. 한국전력공사, 뭐 국민연금공단, 가압류 같은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전부 말소되고 뭐 깨끗이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지번이 있는데요. 태전동 6-8 임야로 돼 있네요. 그죠? 근데 하천 접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천 구역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림에 보면 뭐 여기 밑에 다리 밑에 또 옆에 주택지 옆에 이런 하천이에요. 지도에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직리천이 흐르는데 그 중간에 있는 땅들 앞에 땅들 뭐 도시 개발하는 곳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중간중간에 공탁을 받아서 이전했고요. 보상을 받았었고 여기는 또 도시 개발이 됐어요. 여기 앞에. 그럴 때 보상들을 중간중간 받아서 굉장히 그 자본들을 중간중간에 회수할 수 있었어요. 그 최종적으로는 요 하천 구역 있죠. 요런 데를 지난주 이번 주네요. 7월 10일 날 보상금을 전부 입금 받았어요. 첫 번째 조사한 게 광주시청 안전도시일가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전동 6-8 외에 쭉 있는데 여기는 하천, 직리천에 편입된 토지로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해당된다. 보상 신청할 경우 예산 확보 측량 감정 이렇게 됐죠. 그죠? 예산이 가장 중요해요.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으면 좀 늘어지거나 뭐 뒤로 가겠죠? 많이 걸리겠죠. 그죠? 향후 보상의 확보, 보상금은 예산 확보 시 보상 순서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 공제할 때 수익 분석을 했어요. 저희가 한 2억 2천에 받으면 4억 9천 정도 보상 받는 걸로 하고요. 인당 3,900 투자하면 대출이 좀 있었는데 한 3,800 정도 순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5분께 공지를 하고 5분이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농지증도 냈죠. 이렇게 해서 농지증, 매지금 용지 통지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2015년 3월 25일 날 하고요. 미불용지는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그죠? 미불용지 신청을 했네요. 2015년 4월 29일 날 미불용지 신청을 5분입으로 제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한 답변이 왔네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여기 보시면 직리천 하천구에 편입된 토지 향후 예산 확보 뭐 순차적으로 매입 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왔어요. 근데 그 중간에 2017년 1월 달에 그 직리천 고양이관 정비 사업을 두 번째로 한대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평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하천 미불 용지로 받는 것보다 직리천 하천 보상을 받는 게 보상금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를 포기를 하고 저희 미불 용지로 선시청했잖아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죠? 그래서 미불 용지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너뛰고요. 그때 감정평가사들을 추천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있는 전부 소유자들한테 이렇게 DM을 발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유자들과 함께 그분들과 함께 DM을 발송해서 그분들과 함께 그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서 평가를 했죠. 그래서 그건 일단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작아서 안 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보상을 받았다 그랬죠. 2017년에는 중로 3-3호선 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때도 보상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보상 받은 금액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인당 평가 금액, 인당 보상 받은 금액이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낙찰은 2015년 3월 25일 날 하고요. 2억 3천 얼마 했죠. 그리고 11개 필지 중에 2개 필지를 2015년에 SM 종합건설에서 했어요. 5명 1,300만 원 정도 하고요. 또 중간에 대천건설에서도 보상받아서 1,100만 원. 그리고 광주시청에서 요 보상받은 거는 3,5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5명이니까 합치면 1억 7,900. 그래서 한 번, 두 번 조금이지만 2억 300만 원 정도, 390만 원 정도를 보상받았어요. 저희가 낙찰받은 게 2억 2,800이잖아요. 그러니까 2.3억 정도 되는데 자본금을 거의 다 회수했어요. 그죠? 2억 정도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는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를 올 초에 나머지 필지들을 전부 하천 미지급 용지를 다시 신청해서 요번에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필지네요. 인당 8필지인데 인당 5,800만 원씩 보상을 받았네요. 그래서 최종 보상은 요 5분이 했거든요. 김모 씨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고유 여사님에서 5분이 입찰을 했는데 낙찰하고 그리고 법무 비용하고 수수료가 있죠. 그래서 최종은 2억 400만 원 정도가 2억 4천이 들어갔는데요. 요게 한 번 보상을 받고 2번, 3번, 4번, 5번 보상을 받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 보상을 요번에 2024년 7월 10일 날 받은 것까지 해서 그때도 2억 9천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합치니까 6억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 초에 2억 4천짜리가 요번에 최종 보상이 6억 9천100만 원이 됐네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ROE가 한 290%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연수익은 낮으면 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받아서 자기 자본금을 전부 회수하고 나머지 기다렸다가 요번에도 또 한 2억 9천 정도 받았네요. 인당 5,800만 원씩. 그죠? 그래서 그러면 거의 뭐 한 300% 됐네. 그죠? 300%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요 하천 미불 용지에 대한 그 투자 물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회원들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 또 입찰하고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요 성공 사례에 대한 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